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평창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시기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2014년 8월부터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당시 심 선수의 나이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조정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왔다 이런 내용인데 그 폭력 내용도 강제추행부터 성폭행까지 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2달 전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고, 그래서 단순히 폭행 때문에 선수촌을 이탈한 게 아니라 심 선수가 이 성폭력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선수촌을 이탈한 걸로 보입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상당히 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스승이었던 사람이 이 제자를 상대로 이런 성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는 의심도 했죠. 이게 가능하냐. 계속 내용을 곱씹어보고 그간의 사정을 돌이켜보고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하고 빠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범행이 2014년 8월부터 있어 왔다라고 조 선수가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 2014년 3월인가요? 저희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크레용 팝의 빠빠빠라는 춤을 추더라고요. 생중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표정을 보면 되게 밝아요. 그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되게 밝은 모습이고 익살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14년 말부터 영상을 보면은 심 선수 표정이 계속 어두워요. 어둡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그간의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떠안았던 것 아니냐.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인 실력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제 기량이 예전 기량만 못하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피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에서 지난 몇 년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 보면은 정말 좀 여성으로서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이거를 과연 혼자 감당할 수 있었느냐, 참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례를 비춰봤을 때 성범죄를 저지른 스포츠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징계에서 감형을 받게 돼서 다시 몇 년 뒤에 체육계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심 선수가 분명히 봐왔을 거란 말이죠.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가 성추행을 시도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러났고 3년 만에 슬그머니 징계가 풀렸고 지금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B 씨는 실업팀 감독 시절 선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을 당했는데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통해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돼 다음 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범 전 코치도 언제든지 다시 빙상계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한 팬의 편지 때문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 선수가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올림픽이든 그 이후에든 선수 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 너무 큰 힘이 됐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편지를 주셨는데,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밝히기로 결심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오히려 심 선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 선수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작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꼬리표 이런 것들 좀 걱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 좀 늦었지만 선수 본인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또 얘기를 함으로써 어딘가에 있을 다른 피해자들도 더 용기 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이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냐. 당사자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보도를 함으로써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우려가 됐던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좀 두려워했던 게, 결국 이제 지난해 한창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2차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비난성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석희 선수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를 했는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신석희 선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정 코치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저희 보도 직후에 2명이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조정 코치가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다면 우리가 합의를 해주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합의를 취소했고요. 오히려 조정 코치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은 사실 합의를 해주기 싫었는데 조재범 전 코치 측에서 계속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고 계속 보채는 과정이 힘들어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서 합의를 해줬던 건데 조재범 전 코치가 이런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는 게 맞다면은 도저히 합의를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취재하면서 반론을 꼭 풍부하게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조 전 코치가 이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원구치소에 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 미결수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접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구치소 측에서 거절을 했고 그래서 변호인과 접촉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전해주기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범행 장소가 한체대 지도자 라커룸,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지도자 라커룸 뭐 이런 곳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성폭력 가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한테 그런 범행 사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거는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희 선수가 그런 사람이 스포츠계에 혹시라도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거잖아요. 지난해부터 미투 이후에 좀 달라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마 그 피해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도자,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앞으로는 없지 않겠냐. 혹시라도 결심이 서신다면 그 걱정은 덜고 세상에 알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다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걸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계에서 침묵의 칼을 때 서로 봐주고 다시 징계를 감형해줘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취재에 임했던 거고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 변화 이런 게 있을 때까지 계속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